안녕하세요. 저는 40일에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온수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긴 했는데 이제 관세평가가 좀 관건이었었어가지고 아마 관세평가 꽈락만 안 나면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고요. 그래도 이제 발표 전까지 좀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유예로 합격을 했고요. 이제 2유예까지는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병행을 했고 이제 3동차부터 전업으로 하기 시작해서 4유예까지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원래 좀 무역 쪽으로 가기를 희망하기도 했고 이왕 할 거면 좀 전문 지식 가지고 해보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근무 조건이나 그런 커리어 같은 것도 다 생각하면 관세사가 그래도 저한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3동차를 떨어지고 11월 달부터 공부를 다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항상 똑같을 수는 없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순공부 시간으로 11월 달, 12월 달에는 9시간 그리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했는데 시험 직전이라고 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건 없었고요. 이제 컨디션 유지를 하려고 시험 전날까지도 그냥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도 그렇고 그냥 공부도 저는 관세평가가 제일 좀 어려웠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감이 안 잡힌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한 번 깨달으면 잘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와 할 정도로 깨닫고 이런 건 없고 그냥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문제를 익히는 정도였었어가지고 아마 관세평가가 제일 어려웠고 점수도 똑같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을 텐데 관세평가가 제일 어려웠고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법령만 적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었는데 이번 연도에 협정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열공반에서 협정을 좀 봐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대비가 된 상태였는데도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령만 외우신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세법은 사실 양이 너무 방대해서요.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법령 말고도 저기 지역적인 문제까지 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령을 먼저 기초로 해서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두 문자 따는 게 엄청 효과적이어서 두 문자를 따시되 대신 이 주제에 두 문자가 맞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한 주제에 대해서 두 문자를 땄는데 다른 두 문자를 적어서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율이나 감면 파트 같은 경우는 공통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통 목차는 무조건 외워주시고 이제 주제에 따라서 이제 추가 목차를 이제 추가를 하시면 답안지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HS는 사실 쌩암기라 그렇게 팁이라고 할 건 없지만 무조건 두 문자 따는 게 좋고요. 이제 괄호 규정까지 확실히 외워주셔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법령도 봐야 되고 협정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같은 경우에 거기 관련 법령, 규정, 고시 그리고 협정까지 한꺼번에 통째로 관련되는 거를 넣어서 만드니까 공부할 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무역실무도 HS랑 비슷하게 무조건 암기긴 한데 무역실무도 최근에 보면 3대 협약은 무조건 똑같이 외우셔야 되고 3대 협약 이외의 협약이 하나씩 계속 나와요. MIA나 URC나 ICC나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협약까지 완벽히 외우시고 이론은 그냥 어느 정도 알겠다 싶은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잡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고 한 번 생각을 하면 꽤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포스트잇에 당장 생각하고 싶은 거를 적고 공부 끝나고 다시 생각해야지 하면 저는 집중이 잘 됐어요. 다시.
그래서 좀 공부 시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슬럼프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관세사 시험이 암기 비율이 엄청 높다 보니까 암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암기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그냥 자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항상 법, 령, 협정 이런 거 보면 지겹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지 하고 참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창한 건 없고 이제 일하면 언제 쉬어보나 이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냥 집체교육 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쉴 것 같고요. 그냥 틈틈이 커말이나 어학 자격증 정도만 공부할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제일 힘든 점이 아무래도 관세사 시험이 적게 뽑다 보니까 주위에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보도 별로 없고 궁금한 거를 물을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다는 점인데 저도 사실 3동차 때까지는 혼자 공부를 했으니까 궁금한 것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엄청 자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성적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4유회 때부터는 제가 이제 열공반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하면 답변 주시고 그리고 1.1 테스트에서도 그날 바로 피드백을 주시니까 제가 부족했던 게 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상담 같은 것도 하시는데 상담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도 해소를 하고 자기 공부에 확신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열공반 에서 의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성인데 이제 저도 3동차 때까지는 뭐 기타 협약 같은 거 미루고 해서 결국 못 외웠는데 이번에 열공반 하면서 대부분 협약 외우고 그래서 무역실무도 가장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점수를. 이제 저도 4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장수생인데 그렇게 되면 제 공부법이 맞는지도 확신이 없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계획했던 것도 시험이 다가올수록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열공반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서 사실 시험을 보고 저녁에 답안지를 올리게 되면 남들이 제 답안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혹시라도 피드백이 길어지면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 일정은 끝나 있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이 이미 다가와 있어서 성적이 좀 강제적으로 향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열공반 하시는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자기 개별 공부랑 그 다음에 열공반이랑 병행을 했을 때 두 가지니까 조금 일정이 빠듯하거나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이전에는 그냥 열공반에서 짜주는 커리큘럼대로 그냥 공부를 했고요. 모의고사 이후에는 열공반에서 범위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주시기 때문에 사실 딱히 고려하실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하는 공부 중에서 테스트가 추가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래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제가 만약에 3동차 때 열공반이라는 시스템을 알았으면 아마 작년에 합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공부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이 좀 고착되어 있으신 분들은 열공반을 하시면 좀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열공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래 42기 관세사님들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잘 압니다. 저도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너무 공감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평생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내년에 시험이 있기 전까지는 끝나고 나서 후회가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셔서 내년에 동료 관세사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